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술기업 실적 기대감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일보다 0.03% 오른 2981.33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06% 높은 2388.77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는 0.39% 오른 6048.94에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이 소폭 증가했지만 고용 상황은 여전히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4,000건 늘어난 25만 7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리비아의 원유 공급 재개 소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6월물은 전날보다 1.31% 하락한 배럴당 48달러 97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유럽중앙은행이 당초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다가 전날 발표된 미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안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되면서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날보다 0.71% 하락했고 프랑스 파리의 가크 40 지수도 전날보다 0.31% 하락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30 지수 역시 0.23%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상대 지수는 일제히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기술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오른 것이 증시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특히나 나스닥 지수는 장중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죠. 코스피가 삼성전자의 사상 최고치 행진에 6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사흘째 연중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는 0.07% 오른 2,20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인 2,228포인트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0.63% 내린 631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면서 사흘 만에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출중 일부에서는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4월 28일 금요일이고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 기아차 등 완성차 업종의 실적은 시장을 다소 실망시키는 분위기입니다. 중국의 사드 압력에 따른 피해가 자동차 업종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동차 업종의 모멘텀은 앞으로 어디서 찾아보면 좋을까요? 예,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과거 이제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던 지난 바로 6년 전입니다. 2011년 5월. 그리고 지금 현재 2200포인트를 좀 넘어서 있는 그런 가운데 그때와 지금 현재 좀 다른 점 찾아본다라면 그때 같은 경우에는 전차 군단의 약진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돋보였었던 그런 때였다 시기였다라는 그런 평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특히나 반도체 업종 그리고 화학 소재 업종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군이 조금은 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가장 크게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부분이 현대기아차 부분이 아닐까, 자동차 업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에서도 발표 나왔듯이 삼성전자 사상 최고의 실적, LG화학 마찬가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그렇게 합니다만 전반적인 화학 그리고 정유업종에 대한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 부분 여전히 상당히 크다. 하지만 자동차 업종의 실적 같은 경우는 다소간 시장에 다소간 실망을 좀 안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 역시 일단 중국의 성장성 둔화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이 가장 큰 배경에는 뭐니 해도 사드와 관련된 어떤 그 중국 내부적인 국민들의 정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동차 판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지난 2월 그리고 지난 3월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현대차, 기아차의 판매량 감소 자체가 중국에서 상당 부분 크게 두 자릿수, 그것도 50% 이상, 현대차 같은 경우는 40% 이상, 기아차 같은 경우는 60% 이상의 판매량 감소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계속되는 어쩌면 그 성장을 먹고 살아야만 하는 주식시장, 주식 가격 차원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자동차 판매의 증가를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내고 있는 나라는 인도라는 그런 나라를 좀 떠올리게 돼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내수 판매량, 우리나라의 자동차 실질적인 생산량 기준은 우리나라 이미 작년 기준으로요 글로벌 5위에서 6위로 밀려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5위 자리를 내준 그 나라가 바로 인도라는 나라가 되겠는데요. 인도에서의 내수 판매 증가량 역시 글로벌 이머징 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일각에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인도의 내수 시장 급격한 팽창이 보여지고 있다. 2026년 지금부터 한 7, 8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2026년까지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 3배에서 최소한 4배 이상 내수 판매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부분.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글로벌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은 인도 시장에 상당 부분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어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기아자동차 인도의 현지 생산을 건설하겠다라는 그런 발표. 1.2조 원을 투자를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내년이 아니라 2019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019년 하반기에 완공을 해서 실질적인 생산에 들어가겠다라는 부분.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인도에서는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는요 수입 관세 60%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출이 그다지 쉬운 부분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 내부에 생산 거점을 마련해야만 실질적으로 그 나라의 시장을 파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있다. 여기에 기아차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인도의 내수시장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인구 13억이죠. 1000명당 자동차가 32대밖에 보유를 안 함으로써 앞으로 그 성장성 자체도 상당히 지금 담보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는 신규 수요, 더 나아가서 교체 수요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자동차 판매 증가량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기대가 분명히 가져볼만 하다라는 점. 현대차를 예를 든다라면 현대차는 이미 1996년입니다. 이미 20년부터 인도에 진출해서 65만 대 생산 거점을 이미 확보해 놓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기아자동차가 30만 대 규모로 가세를 하면서 결국은 인도 시장 연간 100만 대 정도의 생산이 가능한 그런 시장으로 바뀌었고, 이런 부분들을 그 나라에 성장하고 있는 내수에 기여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현대차, 기아차 성장성, 해외 판매의 성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촉발제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가져보기에 충분하다라는 점.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국내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는 이미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다가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미국 시장 역시 지금 현재의 상황, 그렇게 좀 녹록한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그렇다면 인도 시장이라는 성장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그 나라 시장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텐데, 앞으로 이제 그 실적 시즌마다 내지는 월별 판매량 발표를 하죠. 항상 자동차 회사들은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중국 판매량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 과연 인도에서 얼마만큼 우리나라 현대차의 경우 자동차의 판매량을 증가를 만들어내고 있느냐의 여부,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아 자동차의 선전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해외 성장,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 업종에 대한 판단은 다른 어떤 그 숫자, 다른 통계를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도에서 얼마만큼 그들이 선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어떤 그 근거로 분명히 삼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인도를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예, 현대, 기아차 등 자동차 업종 실적이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완성차 업종의 모멘텀을 앞으로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지 첫 번째 이슈 시간에 여쭤봤습니다. 자, 앞으로 자동차의 화두는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얼마나 두각을 나타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되는데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글과 우버가 자율주행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요. 미국 내 테스트 지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자동차 업종 내 시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국내 IT 기업인 네이버도 고도화 전략 중의 하나로 자율주행에 대한 서비스 개발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이버 주가의 흐름은 어떨지까지 함께 여쭤볼게요. 예, 지금 이제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자동차 업종이 어찌 보면 지금 현재 가장 부담이 되는 그런 업종 중에 시가총액은 상당히 큰데요. 부담이 되는 업종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우리 자동차 회사를 본인의 포트폴리오로 들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향,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시장 전개가 되어 나갈 것이냐. 특히나 자동차 업종이 어찌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IT, 그리고 융합이라는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그 융합의 IT와 융합에 되는 그런 대상에서의 가장 큰 굵직한 업종 중에 하나가 자동차 업종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본다라면, 그렇다라면 4차 산업혁명의 향후 목적지 내지는 목표물, 자동차 업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게 됩니다. 굴지의 자동차 회사들, 포드도 있고요. 그다음에 GM도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 많이 있는 반면에 전기차 만드는 테슬라도 있죠. 그 반면에 IT를 구가하고 있는 IT 회사들도 자동차에 대한 상당히 어떤 그 군침을 흘리고 있다. 신사업 영역으로 삼아가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나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들의 앞으로 신사업 먹거리 업종을 자동차 전장 사업군으로 이미 확정을 해놓고 여기에 박차를 가하고 투자를 한껏 높여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살펴보기만 한다 하더라도 이런 전반적인 자동차 업종 내에서의 지각 변동 우리가 분명히 감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IT 업종의 대표주자, 글로벌 시장 내에서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구글, 애플,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그리고 우버라는 회사들까지도 지금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을 한껏 높여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어찌 보면 기존의 자동차 업종과 신생 IT 기업들 간의 융합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새로운 격전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IT 업종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구글, 그리고 우버, 이들은 이미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개발, 한껏 지금 경쟁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자율주행차에 대한 도로주행 테스트, 이런 지역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웨이모라는 회사가 있죠. 구글의 자회사가 되겠습니다. 우버와 동일 지역에서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 이 이야기는 서로 간에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기술, 이 부분을 과시하려는 그런 욕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시장을 선점해 나가려는 마케팅 전략도 분명히 깔려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애플 컴퓨터도 가세를 하고 있죠. 애플 컴퓨터 앞으로 신종, 그들이 앞으로 신규 먹거리 사업군을 3개 정도를 선정을 한 거로 지금 시장에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인공위성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 한 가지. 두 번째,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관심, 소위 말하는 타이탄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음성 인식, 시리라는 기능을 이미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에 탑재한 지가 오래됐었죠.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런 세 가지 부류 중에 두 번째, 세 가지 부류 중에 한 가지가 자율주행차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은 지금 이제 그만큼 자율주행과 관련된 시장 내 상당 부분 IT와 자동차의 연합, 연횡 내지는
극도의 경쟁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어떨 것이냐? 우리나라 IT 업종 내 특히나 포탈의 굴제 업종, 시가총액 가장 큰 회사 네이버도 자율주행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소식. 어제 네이버 1분기 실적 발표 직후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도 밝혀진 바가 있었습니다. 네이버 1분기 실적 발표. 일단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 매출액 1.1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3천억 원에 육박하는 숫자. 네. 이보다도 더 시장 내 주목했었던 것은 결국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밝혀진 앞으로의 그들의 사업 영역 확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대화형 AI 서비스, 네이버 I라고 얘기를 하죠.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라는 이야기 한 가지. 두 번째, AI,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을 접목해서 생활 밀착형 콘텐츠, 그리고 쇼핑, 자율주행, 지도와 같이 결합을 한 자율주행까지 아우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어제 네이버의 주가 다소간 실적 발표 이후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다소간 라인 매출에 대한 실망감이 좀 다가오면서 성장성이 좀 둔화되는 그런 실망감이 다가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시기가 네이버와 관련된 네이버의 미래를 보는 그런 어떤 그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오히려 네이버 저가 매수의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되네요. 예. 4차 산업혁명의 향후 목적지가 자동차 업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국내 IT 기업인 네이버도 자율주행에 대한 서비스 개발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향후 네이버에 대한 성장성까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이제 장 개장을 한 5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징검다리 연휴도 많고요. 오늘 투자 전략 어떨까요?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좀 포트폴리오를 좀 가볍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그러면서 다음 주에 시장이 열리는 날은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그 다음 주에 대한 시장을 대비해서 미리 좀 전략을 세워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 좀 가볍게 가져가자. 이 이야기는 조금은 좀 포트폴리오 내에 현금의 비중을 높여놓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 외국인들을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2200포인트를 넘게 만들어 놓은 주역이 결국은 최근 지난 5일 동안 강력하게 우리나라의 주식을 매수를 했던 외국인들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가 점차 그 강도가 둔화되고 있는 부분에 우리가 꼭 주목해 봐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다음 주 연휴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강력한 순매수 보일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 결국은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했었던 가장 큰 재료 부분 두 가지였죠. 프랑스의 대선 안정 부분, 그리고 미국에서의 세제 개혁안에 대한 기대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점차 소멸되어가는 그런 과정. 많이 소멸되었다라는 그런 판단이 많이 크고요. 또 한 가지, 트럼프의 세제 개혁안 발표 이후에 오히려 트럼프에 대한 신뢰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은 다소한 좀 실망감이 좀 잔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트럼프 정책에 대한 이번 4월 29일 내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그 일요일이 되겠죠. 그 트럼프 취임 100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분명히 평가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음 주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아마도 시장 내에 많이 자리 잡을 것 같은데, 이렇다 눈에 띄는 그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말뿐인 공약이었다. 그리고 용두사미의 경제 공약이 사실상 시장 내에 많이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을 실망감에 안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대외적인 모멘텀은 다소간 좀 둔화되어가는 그런 그림. 그러면 대내적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대내적으로는 일단 우리나라 GDP 경제 성장률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발표는 됐지만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어떤 그림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경기는 바닥을 치지 않았냐라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숫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 3개월, 4개월 연속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수출이 상당 부분 긍정적이죠. 이미 4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금 현재의 상황, 일단 경기는 바닥을 친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히려 대외적인 모멘텀보다는 대내적인 펀더멘탈의 강화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면 결국은 시장 내 긍정적인 재료가 무엇이 있겠느냐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1분기 실적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인데 여기서 소위 말하는 업황 호조 국면이 지속되는 그런 산업별, 소위 반도체 업종, IT 업종, 그리고 화학 업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소비 확대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맞물리게 될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느냐. 세 번째, 주주 환원 정책의 가속화가 기대된다. 특히나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삼성 지배구조제 개편안을 철회를 하면서 지주회사 전환을 철회를 하면서 결국은 자사주를 소각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자사주 소각, 주주환원 가치 제고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이런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다른 회사들, 다른 그룹군으로 확대되어 나갈 기대감 분명히 가져볼 만하다라는 점. 다만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둔화되고 있기에 경기민감 수출주에서 서서히 내수주와 그리고 중소형 턴어라운드주로 매기 이전 가능성은 분명히 염두에 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이 부분을 보시면서요. 중소형 IT주, 중소형 화학주, 그리고 내수주, 특히나 유통주, 건설주, 통신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는 부분.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조정 분명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징검다리 연휴를 앞둔 오늘은 포트폴리오를 다소 가볍게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투자 조언까지 구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 이슈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기로 했지요. 지난 작년 11월 29일에 주주가치 재고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겠다 밝힌 바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을 하지 않기로 했던 그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일단 배경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삼성전자 돈 잘 벌고 잘 살아보자. 이게 가장 큰 결론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어제 본실적 발표를 했고, 거기다 배당 발표를 했었죠. 한 7,000원 정도. 그리고 자사주 소각까지 발표를 했는데, 특히 이제 배당 같은 경우 7,000원이면은 보통의 경우면 우와, 많이 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분기 배당이다 보니까 1년을 다 따지면은 7428, 28,000원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200만 원이 넘습니다. 예. 1% 남짓합니다. 좀 더 줘야 되겠죠? 예, 조금 아쉽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삼성전자 쪽에서 나머지 실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다 만족한다, 좋다라고 했는데, 지주회사 전환을 안 하겠다라고 좀 깜짝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롯데그룹도 그렇고, 현대중공업, 어떤 대부분의 중견기업들도 다 지주사로 가는 분위기인데, 삼성전자는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뭘까란 쪽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지주사 전환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가장 많이 바라봤던 쪽이 이재용 부회장이 아무래도 어떤 의결권이 없던 쪽, 특히 이제 자사주 관련된 쪽에서나 의결권이 없던 것을 인적 분할을 통해서 부활을 시켜서 그래서 어떤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 구조를 좀 강화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이 부분을 포기한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시장은 해석을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좀 약간 멀리 계시다 보니까 좀 쉬시고 계시다 보니까 예.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하는 과정 쪽에서 차라리 지배 구조보다는 지금 잘 나가는 사업 경쟁력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겠다라는 쪽으로 바뀌지 않았을까로 시장은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배 구조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변화 기대감보다는 실적만 초점을 맞추겠다는 관점 쪽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단적으로 주가가 발표하면서 쭉 밀리다가 오히려 또 신고가를 내면서 경신을 했었죠. 예.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런저런 얘기를 다 뺀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뉴스가 아닐까. 오히려
지주회사 관련된 쪽에 어떤 안 하겠다는 쪽을 못을 밝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실적하고 사업만 챙기겠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시장이 생각했던 부분들 쪽과 좀 더 맞게 가는 게 아닐까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예. 딱 하나 이제 좀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외국인의 지분율이 삼성전자가 50%가 넘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이재용 부회장이나 아니면 어떤 지금 삼성전자를 끌어왔던 쪽에서의 지분율은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방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이 조금 약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외국인 입장 쪽에서 돈 잘 벌어주고 실적 좋아지고 그리고 주가도 계속 올라갔는데 그러면 마다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뭐 완전히 약점이라고 보긴 좀 힘들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쪽은 좀 부담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그룹 쪽에서 지배구조 관련돼서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삼성물산과 삼성 SDS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주가도 안 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급락한 분은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주식 잘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충격을 받았던 만큼 그에 따른 어떤 변화들은 아무래도 그 지배구조 관련된 프리미엄은 아무래도 좀 버블일 가능성이 좀 있다는 쪽으로 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 두 회사는 실적만 바라봐야 할 텐데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따지기는 주가가 좀 아직까지는 높고요. 거기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이번 1사분기 실적 그래도 좋게 발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높이는 많이 높아 있던 만큼 일단 아무래도 좀 주가가 당장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관점 쪽으로 아무래도 하향 박스권을 그리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시장에 맞는 전략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보다는 삼성전자 사는 게 맞겠죠. 예.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시장의 포커스는 이런 어떤 지배구조나 아니면 실적 외의 변수가 아니라 실적 쪽으로 돌아가면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 그룹 관련주들이 모두 다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지배구조 관련된 논란들은 좀 탈피하는 쪽으로 좀 잠잠해지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오히려 삼성생명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권 관련된 쪽에서는 아직까지 지주회사 관련된 부분들의 논란은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쪽에 대한 변화는 아직까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그룹 관련된 IT 중심의 계열은 아무래도 어떤 실적적으로만 반영을 하겠다는 쪽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간 수혜주로 거론이 되던 삼성물산이나 삼성 SDS는 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지 않겠다 이렇게 못을 박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저희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고요. 예. 아마 이런 부분들은 당분간은 얘기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이 좀 나오시게 되면 예. 이제 휴가에서 복귀하시게 되면은 뭐 그때에서는 아마 좀 변화가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당분간은 이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은 긍정적인 소식일 것 같은데요. 자, 올해 우리나라의 1분기 성장률이 0.9%로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았고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자,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올해 경기 전망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라는 분석도 있길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수출이 잘 돼서 끌고 나가고 있는데 예. 내수 쪽은 아직 그 부분을 좀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1사분기 성장률 0.9%대로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반가운 소식이죠. 만약에 이 부분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0.9% 곱하기 4분기 하면은 3.6%죠. 예, 그러면 올해 성장률이 3%대 중반대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한 2, 3년 동안 부진했던 한 2%대 성장대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고요. 예. 그랬으면은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하반기에는 그래도 저희 지갑도 조금씩 두둠해질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 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조업이라든가 건설 쪽 이쪽 중심으로는 강하게 어떤 수출주 중심으로도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민간 소비 쪽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음식료, 여가, 문화지출 이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거기다가 특히 지금 중국 사드 배치 보복 이후에 나오는 변화 중에 하나가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라고 합니다. 이쪽이 아무래도 계속 위축되고 있는 측면이 나오다 보니까 한쪽이 끌고 나가는 측면 쪽에서 한쪽이 위축되는 측면들을 얼마만큼 상쇄를 시켜주느냐의 역할로만 되어질 뿐 이쪽도 같이 동반 성장을 해야 알맞은 질적인 성장들이 좋아진다라고 봐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좀 떨어진다는 쪽이 좀 아쉽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 얘기들. 그러면 국내 금리도 압박을 받겠죠. 그럼 내수 쪽에서 아무래도 또 지갑이 얇아질 수 있을 가능성들. 이 부분이 또 염두가 되는 부분들이고 특히 건설 경기 같은 경우도 1분기는 좋았는데 하반기로 가면서 둔화될 가능성들이 계속 높은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중국 사드 영향 아직까지 모르겠고요. 거기다가 또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또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고 이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까지 다 갖춘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나만 보고 따르라 할 수 있는 쪽이 대선 이후의 신정부겠죠. 신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이를 좀 잠재시키고 정도 좀 성장률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지갑은 다음 정부와도 좀 연관이 있다. 이런 쪽으로 결론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봤고요.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가 출범 이후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면서 타 금융사들이 일제히 긴장하면서 발빠른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이게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도 K뱅크나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의 인가를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겠지요. 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예. 그만큼 이제 경쟁이 커지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이제 경쟁을 좀 촉진하는 이쪽으로 이제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보통 아주 어려운 얘기로 매기 효과라고 그러죠. 예. 왜 매기? 왜 매기라고 하는 거죠? 예, 여자 이름 중에 매기가 아니고요. 예. 물고기 중에 매기가 있죠. 예, 매기가 한번 이렇게 딱 저수지에 들어오게 되면은 다른 어떤 물고기들의 움직임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잡아먹힐까봐 예, 여러 가지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나오는데 긍정적인 효과군요. 그렇죠. 이제 저도 매기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상황은 일단 매기는 다이어트가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요. 예, 일단 중요한 흐름은 이런 K뱅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터넷 뱅크와 관련된 금융산업 전반적으로 일단 K뱅크가 가장 먼저 따지는 게 가성비죠. 그리고 거기다가 새벽 한두 시에 전화해도 문제가 있어 전화해도 전화를 받는답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K뱅크의 가장 큰 모토 중에 하나가 광화문 지나가시다 보면 아실 겁니다. K뱅크는 지금도 영업 중. 이게 슬로건이 걸려있나요? 네,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서울경제 TV도 그렇지 않나요? 새벽에도 계속 방송하시죠? 예, 저희는 계속 돌아가죠. 그렇죠. 예. 서울경제TV도 지금도 영업 중. 예.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서 봤었을 때 이런 가성비와 이제 불편함을 많이 좀 덜어준다라는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소비자가 원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서비스를 준다는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앞으로 또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도 많습니다. 이제 보험 쪽이나 이제 어떤 증권 쪽도 같이 연계돼서 할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카드 결제 서비스, 해외 송금 뭐 이런 식까지 업무가 확대돼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 은행들은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약간 중금리 대출 쪽에서 우위에 섰던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 증권사도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위협이겠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부 입장 쪽에서 봤었을 때는 경쟁을 좀 촉진화시킨다는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이런 인터넷 뱅크를 계속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그 어떤 은행권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좀 위협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소비자 입장 쪽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시킨다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 계속 눈여겨봐야 될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오늘 국내 이슈 구체적으로 분석해봤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황 움직임 보고 필살 종목까지 공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먼저 외환영웅께서 그간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외환영웅께서 그간 하루에 1개 또는 2개씩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먼저 4월 10일에 주셨던 동부하이텍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1.7%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눈에 띄는 종목들부터 살펴볼까요? 4월 11일에 주셨던 하나테크윈이 9%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남은 코웨이라든지 대덕전자, 메리츠화재 역시 1%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볼까요? 4월 19일에 주셨던 동아지질이 6%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이고요. 역시 6%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 S51이 눈에 띕니다. 4월 20일에 추천을 하셨었지요. 자, 4월 27일 어제 주셨던 삼성이 사자마자 종가 기준으로 3%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필룩스는 매수가 대비해서 3% 정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투자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리뷰하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요. 그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을 저희가 화상으로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잠시 뒤에 지금 중국 나가 계신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볼 테고요. 이따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외환영웅의 투자 필살기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연결이 잘 안 돼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중국 출장 중이시라고요. 지금 중국 하얼빈에 좀 와 있습니다. 거기는 왜 가신 겁니까? 좀 비행 교육 사업 때문에 이제 본업을 좀 몇 가지 하다 보니까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전업 투자보다는 각자 할 일, 그리고 본업을 충실히 하신 후 시간이 남았을 때 매매하시는 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누적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이렇게 저희에게 연결을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저희가 먼저 지난 수익률 점검을 해드렸거든요. 그중에서 리뷰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지난 24일 추천드렸던 종목 DI는 어제 장중 목표가가 달성하였습니다. 물량을 80%에서 90%, 청산 후 10%에서 20%만 본절을 잡고 홀딩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리뷰할 종목들은 먼저는 코웨이입니다. 코웨이 종목 코드 021240. 이 종목은 4월 10일 추천드렸던 종목으로 현재 매수가 대비 1.9% 이상 상승 중에 있고요. 스마트 영업 시스템을 개발을 통해서 영업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신규 고객 발굴과 기존 고객 관리를 통하여 영업 이익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도달하면 이 종목 또한 80%에서 90% 물량을 축소 후 본절 잡고 홀딩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화테크인 종목 코드 012450. 이 종목은 4월 11일 날 추천드렸던 종목이고요. 매수가 대비 현재 9% 이상 상승 중에 있고, 이 종목은 대선 후보들이 국방 예상 증액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국방비 증액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방산 부분 매출 증대와 수익성 개선이 뚜렷해질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목표가 도달 시 80%에서 90% 물량을 축소 후 본절 잡고 홀딩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고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생 지수는 오늘은 좀 하방 뷰, 매도 뷰를 좀 보시면 되겠고요. 지수는 24,562 저항시 하방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24,562가 돌파하면 24,590
부근에서 매도로 다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오늘은 횡보 하방이 있나 이 종목은 저번 주 지속적으로 하방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가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매도 대응해 주시고요. 지수는 50.13이 저항시입니다. 저항하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하방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48.96 지지 시 짧은 매수로 잠시 대응해 주시되 추세는 하방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금은 횡보 하방으로 1272.6 저항시 하방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1260.4가 금이 떨어졌을 때 짧은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로 FX입니다. 유로 FX는 오늘은 횡보성 상방으로 1.08 845 지지시 상방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유로 FX가 1.09 305 부근 왔을 때는 이 부근이 저항이기 때문에 하방으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입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적으로 코스피와 우리나라 국내 선물 주식시장이 상방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S&P 또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S&P 매매하시는 분들은 상방 대응으로 해주시고 지수는 2380.50 지지 상방 꾸준하게 봐주시고요. 혹시라도 2380.50이 깨지면 2377.25 부근에서 짧은 매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표님, 시장 언론과 반대로 대응하라 이렇게 조언을 주고 계신데요. 국내 증시나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언 부탁드리고 오늘의 필살 종목 공개도 해주십시오. 예, 혹시라도 주식 및 선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주식만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코스피 및 국내 선물 지수는 기억을 하시면서 개별 종목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도 상방으로 좀 봐주시되 지수는 2204.2 포인트가 지지시 지속 상방으로 볼 것으로 봅니다. 혹시나 코스피 지수가 2204.2가 깨지면 2202.18 부근에서 짧은 매수로 대응하시되 추세는 매수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은 286.25 지지시 지속 매수로 상방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살 종목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FNF 종목 코드 007700 이 종목은 도서 출판 및 인쇄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스포츠 브랜드를 런칭하여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매출액 증가로 순이익도 같이 증가하고 있어서 성장되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목표가는 29,500원입니다. 손절가는 25,000원이고요. 모든 종목은 반드시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목표가 도달 시 물량을 축소 후 나머지 부분은 본전을 잡고 갖고 가는 전략, 손절가는 반드시 100% 청산하는 전략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국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연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돌아올 텐데요. 전문가들의 종목 공개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이루어집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